대한민국의 하늘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다. KF-21 보라매. 이 이름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의 자존심과 기술력의 상징이 되었다. 미국산 엔진에 의존하던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엔진이 그 심장에 장착되는 순간 세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F-22가 왜 한국에 있냐? 는 말이 외신에서 쏟아졌을 정도로 KF-21의 비행은 이미 전설의 영역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 찬란한 성취 뒤에는 수십 년간의 피와 땀, 그리고 미국의 냉정한 기술 봉쇄가 있었다. KF-21은 처음부터 완전한 독자 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전투기의 핵심, 즉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를 라이선스 생산에 사용해야 했다. 겉으로는 국산 전투기였지만 심장만큼은 미국산이었다. 바로 그 점이 한국 항공 기술자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아쉬움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엔진을 만든다. 이 결심은 단순한 기술 개발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주국방의 선언이자 세계 방산 질서에 도전하는 선언이었다.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항상 중요한 기술을 감추었다. 1980년대 F5, F-16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할 때도 핵심 소재와 설계 데이터는 절대 공유하지 않았다. 우리는 조립만 하는 노동국가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굴욕을 삼켰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년, 매달, 매시간 엔진 기술을 독자적으로 쌓아 올렸다. 가스터빈 정비부터 부품 제작, 그리고 국산 터보팬 엔진 연구까지. 40년이 지난 지금 그 노력의 결실이 드디어 KF-21의 심장으로 뛰기 시작한 것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단순한 정비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항공 엔진 기업으로 성장했다.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등 14개국이 한화의 엔진 정비를 맡기고 있다. 이 신뢰가 바로 기술력의 증거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엔진은 더 이상 외국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기계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독자적으로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 비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미 검증된 미국산 엔진이 있는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느냐는 의견이 팽배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다. 전투기 엔진은 단 한 번의 결함으로도 조종사의 생명과 작전 성공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은 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건 모험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위험을 선택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술로 하늘을 날아올라야 진정한 자주국방이 완성된다는 믿음 하나로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국가의 심장이다.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만이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바로 그 경계선을 넘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 산업과 손잡고 KF-21용 국산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했다. 수백 번의 지상시험과 반복된 비행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하고 있다. 그 장면이 처음 공개된 순간 엔진이 점화되고 푸른 불꽃이 치솟을 때 현장에 있던 기술자들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점화가 아니라 한국 기술사의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불꽃이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외형만 국산인 전투기가 아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기술, 한국의 의지, 그리고 한국의 미래가 담겨 있다. 미국이 막아도 일본이 견제해도 한국은 이제 스스로 하늘을 개척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외신들은 연일 보도했다. 한국이 미국 없이 스텔스 전투기를 완성했다. 한화의 엔진은 세계 항공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런 찬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KF-21은 시험 비행에서 기존의 F-35보다 더 민첩한 회전 기동을 보여주며 파일럿들조차 놀라게 했다. 빠른 상승, 정밀한 방향 전환, 그리고 완벽한 제어. 한국의 기술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하늘의 주인이 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산 엔진의 성공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한국 방산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험대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다. 국산 엔진으로 나는 KF-21. 이 한 문장은 앞으로 한국 항공기술의 미래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KF-21의 국산 엔진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기술 개발 문제 같지만 그 안에는 군사 전략과 외교, 그리고 국가 자존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국산화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은 때로는 국회로, 때로는 산업계로 번지며
한국의 방위산업 정책을 뒤흔들었다. 반대파의 주장은 명확했다. 검증된 미국산 엔진이 있는데 왜 위험을 감수하느냐. 그들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이 이미 수십 년간 여러 국가의 전투기에 장착되어 신뢰성이 입증된 만큼 당장 작전 배치가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모험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고온과 고압 환경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오작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엔진이 멈추면 조종사의 생명도 임무도 끝이다. 그래서 반대파는 국산 엔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실전에서 신뢰성을 보장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찬성파의 논리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이제는 종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쳤다. KF-21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중형 전투기이지만 그 심장이 외국산이라면 진정한 독립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한 미국의 사례가 이미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KF-21 개발 당시에도 미국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레이더, 적외선 탐지, 전자광학 조준장치, 전자전 장비 모두 기밀이라는 이유로 봉쇄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독자적으로 기술을 확보해야 했고 결국 방위사업청과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힘을 합쳐 지금의 KF-21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했다. 지금 미국산 엔진에 안주하면 앞으로도 우리는 언제든 통제당할 수 있다. 그 말에는 냉정한 현실인식이 담겨 있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기술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과거 F-16 면허 생산 시절부터 경험한 사실이었다. 실제로 1980년대 삼성항공이 F-5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할 때도 핵심 설계도와 소재 데이터는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 한국 기술자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배우는 방식으로 기술을 익혔다. 그런 경험이 쌓여 지금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만든 것이다. 국산화 찬성파는 엔진은 결국 만들어봐야 안다고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창기 T-50 고등훈련기 개발 때도 한국이 어떻게 제트기를 만들겠느냐는 비아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T-50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세계 시장의 주력 훈련기가 됐다. KF-21의 엔진 개발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실험을 거듭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며 신뢰성을 확보하면 결국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기술진 사이에 퍼져 있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는 단계적인 목표를 세웠다. 첫째, 터보팬 엔진의 핵심 부품인 티타늄 블레이드와 저바이패스용 부동기를 국산화한다. 둘째, 열 효율을 극대화한 제트 엔진, 시제품을 제작해 기존 F414보다 출력과 연비를 개선한다. 셋째, KF-21 블록 3 모델부터는 완전한 한국형 엔진을 장착한다.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엔진의 출력은 약 18,000파운드급으로 예상되며 이 수치는 F414의 최대 출력과 거의 동일하다. 즉, 한국형 엔진이 실전 배치되면 KF-21은 완전한 독립형 전투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다. 국산 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수천 번의 지상 점화 시험과 수백 시간의 비행 테스트가 필요하다. 조종사의 안전을 담보로 한 실험이기 때문에 단 1초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 반대파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험하는 동안 우리 공군은 무엇으로 하늘을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찬성파의 대답은 단호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 국산화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였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수출 규제나 부품 통제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한국은 지금 이 시점에 스스로의 심장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KF-21 엔진 개발의 진정한 의미였다. 논쟁은 뜨겁게 이어졌지만 결과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NGC 제품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자 회의론자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다. 진짜 가능성 있다. 엔진이 점화되고 푸른 불꽃이 터져오르자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그 불빛은 한국 기술의 자존심이자 미래였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엔진을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엔진을 만드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KF-21이 있다. 엔진의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한 나라의 의지와 신념이 응축된 상징이었다. 바로 그 이유로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ADD, 이 세 기관은 지금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바로 KF-21용 국산 엔진 개발이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완벽한 협력을 이루어내고 있다. 기술과 자금, 인력과 비전이 맞물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그 목표는 단 하나, 한국형 전투기의 심장을 한국의 손으로 완성한다. KF-21은 이미 세계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하지만 그 완성도를 결정짓는 마지막 조각은 엔진이었다. 미국산 F-414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 KF-21은 완전한 독립형 전투기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중심에 섰다. 방위사업청은 이 회사의 국가 차원의 기술 이전과 연구 지원을 승인했고 KAI와 ADD가 직접 협력에 나섰다. 세 기관은 공동개발 회의를 통해 엔진의 구조, 냉각 시스템, 연소실 설계 등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곧 한국의 미래 항공 기술을 결정짓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이었다. 1979년부터 항공기 엔진 창정비를 시작해 40년 넘게 미국, 스페인, 태국 등 14개국의 엔진을 정비했다. 이 경험이 바로 이번 프로젝트의 밑거름이 되었다. KF-21 엔진 개발팀은 기존의 F-414를 단순 복제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엔진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더 가볍고 더 효율적이며 더 강력한 엔진. 그들이 만든 시제품은 18,000파운드급 출력에 도달했고 이는 단순한 기술적 수치가 아니라 자주국방의 상징이 되었다. KF-21 국산 엔진의 첫 점화 시험이 공개되던 날 한화의 연구소는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기술자들이 모니터를 주시하던 그 순간 점화 버튼이 눌렸고 순간적으로 강렬한 청색 불꽃이 분사되었다. 엔진이 진동하며 굉음을 내뿜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동시에 일어섰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장면은 곧 언론에 공개되었고 전 세계가 놀랐다. 한국이 마침내 스스로 엔진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성공은 결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다. 엔진은 항공기의 핵심 중 핵심이다. 단 하나의 나사, 단 한 번의 진동 오류가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래서 연구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벽까지 설계를 수정했다. 특히 열저항을 견디는 티타늄 블레이드의 정밀 가공은 세계 5개국만이 가능한 기술이었다. 한국은 그 벽을 깨기 위해 수백 번의 실험을 반복했다. 그 결과 마침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독자적인 블레이드 생산 라인을 완성했고 이 기술은 KF-21 엔진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기체와 엔진의 조립, 진동 테스트, 공력 시험을 담당했다. KF-21 시제기에 장착된 국산 엔진은 반복적인 지상 시험을 거쳐 점차 실비행 단계로 넘어갔다. 엔진의 반응 속도, 연소, 효율, 온도, 분포, 진동 수치 등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했다. ADD 연구원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 엔진의 열 효율을 높이고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를 보완했다. 이처럼 세 기관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완전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또한 엔진의 무인화 공정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숙련된 기술자가 직접 조립하던 공정을 로봇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오차를 줄였다. 이 무인화 시스템은 KF-21 엔진의 정밀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앞으로 이 시스템은 전투기뿐 아니라 헬기, 수송기, 심지어 미사일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즉, KF-21 엔진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유럽과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분석하며 한국은 이제 세계 항공산업의 새로운 변수라고 평가했다. 그들의 시선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향했다. 단 10년 전만 해도 엔진 정비업체에 불과하던 회사가 이제는 독자 엔진을 만들어 전투기에 장착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주체가 된 것이다. 한화의 이름은 이제 G, 롤스로이스, 프레젠 휘트니와 나란히 거론되고 있다. KF-21 엔진의 완전한 실용화는 2030년경으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시제품 단계에서 나타난 성능은 세계적인 기준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KF-21의 엔진은 한국이 만든 모든 기계 중 가장 완벽한 결과물이다.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한국은 엔진의 불꽃으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다. KF-21의 국산 엔진 개발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자 미국과 유럽의 군사 관계자들은 즉각 반응했다. 단순히 또 하나의 전투기가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이 이제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엔진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글로벌 방산 질서에 균열을 낸 사건이었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 도움 없이 전투기를 완성했다. 이 한 문장은 수많은 외신 헤드라인에 올랐다. CNN, 블룸버그, 디펜스 뉴스 같은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성과를 연일 보도했다. 심지어 독일의 군사 전문지에서는 독일 공군이 F-35 대신 한국의 KF-21 구매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충격을 더했다. 미국이 긴장한 이유는 분명했다. 그동안 워싱턴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방위산업의 자립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한국이 KF-21 엔진을 독자 개발해 실전 배치한다면 이는 단순한 전투기 수출을 넘어 방산패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KF-21은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UAE 등 여러 국가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십 년간 지배해온 전투기 시장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 영국의 타이푼은 모두 오랜 기간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모델들이다. 그러나 KF-21의 등장으로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펜보다 빠른 생산 속도, 라팔보다 저렴한 유지비, 타이푼보다 뛰어난 기동성, KF-21은 5세대에 가까운 스텔스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게다가 국산 엔진이 탑재되면 부품 의존도가 낮아지고 유지비 절감 효과가 극대화된다. 유럽 매체들은 이를 가격과 성능의 혁명이라 부르며 한국이 전투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고 평했다. 한편 미국의 반응은 복잡했다. 겉으로는 한국의 성공을 축하하는 듯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긴급 분석 보고서가 돌아다녔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디알파고와 로키드 마틴은 KF-21의 개발 속도와 기술력에 대한 긴급 검토를 진행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엔진과 AESA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을 완성했다면 이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동화 엔진 조립 공정은 미국조차 흉내내기 어려운 수준의 정밀도를 보였다. 이제 세계 각국은 KF-21을 주목하고 있다. UAE는 이미 한국의 대표단을 파견해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했고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들도 테스트 비행 현장을 참관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 전투기는 미국산보다 더 현실적이고 프랑스산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냉정한 시장 판단이었다. 특히 KF-21이 국산 엔진을 탑재하게 되면 수출 계약 시 엔진 수출 허가를 미국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외국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자유롭다. 즉, 한국 은기술 독립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도 압박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전투기 판매를 통해 동맹국의 군사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한국이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통제력은 약화된다. 실제로 KF-21의 성공 이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추가적인 F-16 도입을 보류하고 한국 측과 협상을 재개했다. 이는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라 글로벌 군사 질서의 재편 신호였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되었다. 유럽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독일, 체코, 폴란드 등은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KF-21을 잠재적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리포트는 한국의 엔진 기술력은 유럽 항공산업에 위협이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독일 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일부 정치인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의 방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세계는 우리가 가진 기술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었다. KF-21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기술 자립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고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미국과의 기술 경쟁, 그리고 일본의 견제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F-3, 현재의 FX 프로젝트를 영국과 공동 개발하며 한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개발 속도에서 이미 한국이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동화 공정, KAI의 기체 설계 능력, 그리고 ADD의 전자전 기술은 모두 일본을 추월했다. 이제 한국은 제조국이 아니라 창조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 하늘로 향한다. 푸른 불꽃을 내뿜으며 날아오르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의지와 자존심이 응축된 상징이다. 그리고 그 심장에서 뛰는 것은 더 이상 미국산 엔진이 아니다. 오롯이 한국이 만든 한국의